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134번째 이야기 조명론 17번째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일지사상 광명리성지에서 선험적 오황구조라고 그랬어요. 선험적 오황구조와 현대 철학의 빛,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변증적 존재론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사상은 이 선험적 오황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일지사상은 현대철학의 빛개념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일지사상 구조를 현대철학 빛개념과 직접 접목해서 단계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실천적 차원에서 사설식으로 종합 비교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계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실천적 차원 이 모든 것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지사상과 현대철학의 빛 개념의 비교를 볼까요? 일지사상은 빛을 어떻게 봐요? 존재, 인식, 실천 전체를 드러내는 구조로 이해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요? 통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죠. 우리는 이 빛이 어떤 수준으로 드러나요? 혼돈의 상태에서 빛이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빛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밝음이 나왔고 밝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개체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게 있었어요? 원리를 했는데 이 원리라는 건 관계예요, 관계. 관계적인 원리를 구성을 해주고 그 관계적 원리를 구성한 것들이 자기 실현,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자기 완성을 이루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소명을 이루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에 있어서의 타자들과의 관계를 타자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요? 정견의 관점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견의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관찰이 바른 관찰이 돼야 되겠죠? 바른 관찰. 바른 관찰이 돼야 되니까 정관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정관.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는 우주 인간 도덕을 관통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우주 인간 도덕 이게 뭐로 관통이 돼 있어요? 발음으로 관통돼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일지사상은 발음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현대 철학자들의 빛에 대한 이해, 특히 하이데거의 계시, 메를로퐁트의 가시성, 둘레즈의 강도, 마리옹의 과잉현상 이러한 것과 놀라울 정도로 상응하는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앞서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의 이 오황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증론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이라는 건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최초의 계시죠. 창세기에 있어서의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세상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광은 아직 규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드러남을 시작한 빛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빛이 있었다는 것은 드러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시 그러는 거예요. 이는 하이데거의 뉴통, 존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계시의 터와 직접 대응을 하죠. 그래서 광은 무규정적 가능성의 밝힘입니다. 그러니까 광 이전은 뭐죠? 얽힌 무규정적인 상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빛으로 인해서 이제 밝혀지는 계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존재가 드러나기 위한 전 조건.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는 빛을 통해 열림의 장을 펼치지만 일지사상은 광은 존재가 스스로를 밝히기 시작하는 우주적 시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두 관점 모두 빛은 존재가 인간에게 보이기 전 먼저 존재 자체에서 시작하는 운동이 됩니다. 라고 해요. 이 운동으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빛이 창출됐다. 그래서 광은 빛의 존재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아직 인식체계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죠.
이 인식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명이에요, 명. 명이 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광은 뭐예요? 계시의 기운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명. 명은 드러남의 세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단계예요. 드러남의 세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단계니까 명은 밝음이 구조화되어 세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상태. 이 세계 속에서 갖죠. 이것은 세계 속이 아니었어요. 광은. 따라서 광이 계시의 가능성이라면 명은 뭐예요? 세계를 조명한 거예요. 세계를 조명했다는 건 사물, 즉 만물의 맥락을 가지며 드러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두 영역과 깊게 닮아 있어요. 누구냐면 메를레 퐁트의 가시성. 그래서 세계는 빛 속에서 상호 얽힘의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 메를레 퐁트 입장에서 이의 것을 보면 명은 뭐예요? 세계의 지각의 밝음으로 가시성을 형성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푸코의 보임, 이 메를레 퐁트의 가시성과 푸코의 보임으로의 두 개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푸코의 보임 구조로 사회 지식 권력 체계 속에서 사물이 어떻게 보이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게 이 보임의 의미예요. 그래서 명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어떤 구조 안에서 드러나는 의미화된 밝음을 우리는 푸코의 보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명은 보임의 체계가 작동하는 장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임의 체계가 작동하는 장 그랬으니까 뭔가 그 구조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세계의 의미가 빛 속에서 조직화되는 현상적 밝음 이렇게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리예요. 이 리는 밝음의 구조가 질서, 원리라고 그랬죠. 원리, 질서 이런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법칙. 그래서 형식적 내재적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가 되면 밝음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법칙, 질서, 원리 이런 것을 갖게 되죠. 이것은 현대 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연결이 돼요. 여기 보면 세 사람이에요. 심엉동, 칸트, 들레즈. 심엉동의 입장에서는 형태, 에너지의 구조로 빛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구조 형성의 정보적 매개입니다. 라고 해서 리는 밝음 속에서 질서가 개체화 구조로 형성되는 단계로 이게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칸트 이후의 형식적 합리성 구조. 이 형식적 합리성 구조를 가진 것을 현대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이때 빛은 인식을 정취하는 형식적 조건으로 리는 밝음의 이성화이며 세계인식의 구조적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가 인식론에 있어서의 밝음의 이성화, 따라서 세계 인식의 구조의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들레즈, 강도 형식이에요. 이 얘기는 빛의 세기라고 그랬죠. 빛의 세기로 인해서 우리는 변환이 이루어지면서 만물이 생성이 돼요. 따라서 이 변환으로 빛의 순수 강도가 실제적 형태로 응축되는 단계가 우리는 들레즈의 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세 번째 리의 개념이죠. 따라서 리는 밝음의 질서를 획득하여 인식과 존재의 구조를 규정하는 단계로서 현대 철학의 빛, 구조론과 깊이 대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우리는 성은 밝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핵심적 성질로 수렴이 됩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수렴의 결과예요. 예. 수렴의 결과, 이 수렴이 된다는 건 누구한테 수렴돼요? 자기한테 수렴이 되죠? 따라서 이게, 수렴이 잘 됐을 때는 우리는 자기 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자기 실현이 됐을 때 최종적인 건 자기 완성입니다. 이러죠? 통해서 이건 성인 그랬어요. 이게 동서양 모두 성인이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성은 우주 인간 사물 속에 내재한 본래적 성질, 그러니까 본성 이렇게 되잖아요. 본성이 밝음 속에서 드러나는 단계가 우리는 성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밝음 속에서 드러나는 단계, 그러니까 대학에서 명명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현대 철학에서 다음 두 본주와 유사하다. 메를로 퐁테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옹의 입장이죠.
메릴로퐁티는 살, 우리의 접촉이라는 존재론에서 빛은 세계와 몸이 서로를 관통하는 살의 성질을 드러냅니다. 이 살의 성질을 드러낸다는 건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얘기죠. 이때 성은 존재의 본래적 성질이 빛 속에 투명해지는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성은 본성이 빛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룡의 과잉 현상, 이거는 빛은 대상의 본성을 초과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인간의 인식을 압도합니다. 따라서 성은 존재가 스스로 드러내는 내적 충만성이 밝아지는 상태, 즉 밝은 상태가 아니라 단순히 밝은 상태가 아니라 존재가 본래 가진 근원적 성질, 본래 가지고 있는 근원적 성질, 이게 뭐죠? 본래의 나의 성질 그거예요. 이것이 빛 속에서 스스로를 밝힘으로써 진 면목을 드러내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원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나의 본래의 면목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나의 본성은 근원적인 그 무엇과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 지혜요. 이 지는 멈춤인데 밝음이 완결되어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인식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정견의 힘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그침 멈춤 안식이 아니라 모든 밝음이 흐름의 삶 속에서 한 점으로 모이는 완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라는 거는 제가 한 곳에서 모이는 거 전이라면서 그대로 맺혀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일지 그랬죠. 일지는 그 완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밝음의 긴 여정이 이 완결의 자리는 결국은 뭐예요? 광 이전의 자리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천인합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천인합일이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깨달았습니다 하니까 완결의 자리는 뭐죠? 우리에 있어서 이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음의 긴 여정이 궁극적으로 지혜, 행동, 윤리, 실천에 통일된 행위로 귀결되는 곳이다. 그래서 현대 철학과 대응하면 다음의 개념과 같은 층위를 갖는다. 자, 여기 보면 하이데거의 삼빔 응답으로서의 실전으로 존재의 계시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멈춤이자 실천이에요. 그래서 지는 존재에 대한 응답이 실천적 통일입니다. 존재에 대한 응답, 누가? 나에 대한 응답, 그러니까 천인합일 이렇게 되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회심이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들레즈예요. 들레즈의 구축으로서 뭔가의 한 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구축된 삶으로서 빛의 강도가 삶의 형식으로 연결되는 것. 따라서 지는 밝음의 강도가 형식화된 삶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라는 거는 일치 상태에서의 우리는 근원적인 것과 일치된 상태의 어떤 구조의 것으로 드러난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거죠. 따라서 그의 삶의 패턴입니다. 어디에? 밝음이 강도가 형식화된 삶의 패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메릴로퐁티를 볼까요? 메릴로퐁티는 몸, 세계 통합의 행위로 지는 밝음이 몸속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구현되는 실천적 통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밝음이 몸속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구현됐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증득됐습니다. 투득돼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증득, 투득이 지금 이러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지는 광명리성이라는 빛의 존재론, 현상론, 구조론, 본성론의 삶 속에 실천의 한 자리로 그쳐서 완성되는 단계를 말한다. 자, 지금까지 비교된 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지사상의 단계는 오왕구조라고 그랬어요. 오왕구조인데 현대 철학의 빛 개념과 대응을 보면 광은 하이데거에 있어서는 계시라고 했어요. 그때 계시는 리우퉁이에요.
그래서 이 리우통은 존재가 보여줍니다 해서 존재의 열림이 되는 거고, 요약은 빛의 시원적 가능성, 그 다음에 명은 메릴리 퐁트의 가시성과 푸코의 보임의 구조죠. 이거는 세계에서 의미화된 밝음을 얘기하는 거고, 리는 어떤 원리, 법칙, 질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흥동의 구조성, 형식적 합리성, 블레드의 강도가 이런 어떤 구조 형식으로 드러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밝음의 질서와 법칙을 얘기한다. 그 다음 성은 메릴로 퐁트의 살 해서 우리의 접촉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마리옹에 있어서의 과잉 현상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그 무엇으로 이제 되는 것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존재 본성의 밝음이다. 지는 하이데거의 실전적 응답입니다. 그 지에 있어서의 우리가 정견을 갖는 힘을 갖게 되죠. 이러한 것은 들레즈의 삶의 형식을 발음의 형태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요약하면 밝음의 실천적 완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일지사상과 현대철학의 깊은 합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광은 존재의 계시, 하이데거 입장, 명은 세계지각의 구조하던 가시성, 메릴로 퐁트죠. 리는 밝음의 질서, 형식, 원리로 심흥동과 들레즈의 입장이고, 성은 존재의 핵심 분성의 투명성, 그러니까 메릴로 퐁트와 마리옹의 입장이고, 지는 밝음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완결되는 자리가 되죠. 따라서 하이데거 들레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지사상은 빛을 통해 존재론, 현상학, 구조론, 본성론, 실천론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존재론이 뭐예요? 광이잖아요. 현상학이 뭐예요? 이게 명이잖아요. 또 구조론이 뭐예요? 리잖아요. 본성론이 뭐예요? 성이잖아요. 실천론은 뭐예요? 지에서 드러남이잖아요. 그래서 통합적 철학 체계이며 현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빛 개념들과 서로 높은 상부성을 가진다. 이렇게.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현대 철학에 있어서의 빛을 통한 변증론, 변증적 존재론을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일지사상을 중심에 두고 현대 철학의 빛 개념, 하이데거, 메릴로 퐁트의 들레즈, 마리옹 등을 변증법적 구조 속에서 재해석한 심층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빛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존재하고 인식하고 질서와 본성과 실천을 생성하는가를, 이게 뭐죠? 존재, 인식, 질서, 본성, 실천은 광명, 리성지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사상 내부의 고유 논리를 기준으로 광명, 리성지가 변증법적 정반합의 전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지사상 중심의 변증법적 해석은 빛의 단계, 광명, 리성지가 생성하는 존재와 세계와 행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일지사상은 빛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 드러나는 논리죠. 그래서 동시에 인간의 세계를 살아내는 실천적 구조로 파악을 합니다. 존재가 드러나면은 거기에 그 존재 안에 게시된 곳에 누가요? 만물들이, 그러니까 현 존재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빛이 5단계, 그 선험적 우환 구조는 정반합이라는 변증적 운동을 통해 우주론, 존재론, 인간론을 하나의 체계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명, 리, 성, 지가 정반합의 변증론으로 인해서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광의 입장은 존재의 정의, 드러남의 시연으로서의 빛이에요. 그래서 광은 모든 밝음의 시연적 가능성. 이 단계의 빛은 아직 규정되지 않았으며 그 자체로 드러날 준비가 된 존재의 충만성이 정이에요. 따라서 정으로서의 의미는 존재는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힘을 가지고는 있죠. 이게 잠재태, 가능태예요. 따라서 광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이미 열려있는 계시의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이데거의 계시가 바로 이 광의 논리적 등가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빛은 드러남의 순수 잠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변증법적 위치는 광은 밝음을 향한 모든 운동의 출발점으로서의 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대립이나 분화가 없어요. 그래서 빛은 단지 있어짐의 힘으로만 작동을 한다. 자, 명이라는 건 드러남이에요. 드러나는 남이니까 이걸 반으로 볼 수 있다 이거지. 반으로 본다는 얘기는 세 개의 차이를 구성하는 빛의 형태로 본다는 거예요. 자, 명은 광에서 분화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광은 우리가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죠. 잠재태. 잠재태에서의 명은 드러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현의 모습이죠. 이 광의 잠재성이라는 명은 구체적 세계 안에서 드러남에 구조화되는 단계입니다. 즉 만물은 밝혀진 모습으로 세계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따라서 지금 반으로서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명은 분할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만물의 생경이 났죠. 따라서 사물은 빛 속에서 구별되고 차이를 갖게 되고 멜로폰트의 가시성이 바로 이 단계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푸코의 보인 권력도 명의 사회적 지식적 변형으로 이 명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 의미를 살펴보면 광의 순수한 가능성은 명이라는 세계적 차이적 드러남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죠. 이것은 정의의 순수성에서 분화하여 차이를 만들어내는 반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으로 인해서 광과 명을 거쳐 이 새로운 형태에 있어야 드러남이 없었는데 이제 드러나고 만물이 생성이 되는 게 이게 정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드러남의 합인데 차이가 질서로 형성되는 빛이에요. 뭔가 좀 더 발전적인 형태로 되는 게 우리는 정반합의 개념이었어요. 그럼 리는 명에서 생긴 차이들이 통일된 원리와 질서 속으로 다시 포섭되는 단계죠. 여기서 빛은 더 이상 단순히 삼위를 밝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구조를 드러내는 형식적 원리의 기능이 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를 원리, 질서,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리가 합으로서의 의미를 보면 명이 분화된 사물들은 리의 법칙 속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이 분화된 사물들은 만물들은 이 법칙 속에서 연결되는데 이때의 연결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질서 법칙 형상화의 원리가 되죠. 그래서 심흥도의 형태, 에너지 구조가 들레즈의 강도의 형식화가 리의 논리와 맞닿는다. 여기에 대한 변증법적 성격은 정이라는 게 광의 순수 가능성이고 반이라는 게 명의 구체적 차이였어요. 그럼 반면에 이제 리의 단계는 어떤가 볼까요? 리의 단계는 뭐죠? 질서의 형식으로 합을 이루는 단계예요. 그래서 세계는 통일성과 구조를 획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반합의 관념을 광명리로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성이라는 건 존재와 세계의 본성을 드러내는 심화된 정의예요. 그래서 성은 리의 합이 다시 새로운 정이 되어 세계와 존재의 고유 성질을 밝혀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반합 단계에서 또 새로운 정이 드러났죠.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이때 빛은 단순한 법칙의 질서를 넘어서 존재의 심층적 본성을 보여주는 투명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정의 의미는 존재의 본질은 빛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죠. 메를로 퐁트의 살과 마리옹의 과잉 현상이 이 단계와 같아요. 그래서 성은 본성의 밝음, 즉 존재가 자기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를 변증법 구조로 보면 이거는 지금 새로운 정의라고 했죠. 리의 질서 합이라는 것은 성의 단계에서 다시 본성의 정의 밝음으로 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합에서 우리의 성으로 들어온 내재된 것이 또 다른 새로운 정으로 드러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변증법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깊어지는 나선적 순환입니다. 그러니까 나선적 순환이라는 건 점차 이게 정반합으로 굴러가면서 발전적인 형태로 드러난다는 거죠.
발전적 형태에 있어서의 새로운 정의, 우리의 성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 다음, 지요. 지는 본성의 삶 속에서 완결되는 반이자 최종 합이에요. 지의 형태에 있어서의 반은 나중에 궁극적인 어떻게 해요? 합으로서 다시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는 그침이 아니라 수행적 완결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적 완결. 그래서 빛의 모든 단계가 광명, 리성, 한 점의 실천 속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최종 반으로서의 의미는 성에서 드러난 본성은 그대로 머물지 않고 삶 속의 행위로 구현됩니다. 지는 존재의 본성에 대한 인간의 실천적 응답이죠. 하이데거의 성김응답, 들레저의 삶의 형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으로서의 의미는 지는 광의 가능성, 명에 드러난 리의 질서, 성의 본성을 삶이 통일된 수행으로 응축하는 최종적 합이 되겠죠. 따라서 지는 밝음에 완성된 자리이자 정반합 전체를 실천적으로 정리하는 종합적 단계가 뭐예요? 멈춤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들어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종합적 변증법 구조를 살펴보면 광명, 리, 성, 지는 이거는 정이고 이거는 반이고 이거는 합이고 성은 새로운 정에서 반을 거쳐서 최종 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광이 정의 의미는 존재는 스스로 밝히고자 하는 순수 가능성의 상태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반은 밝음은 세 개의 차이와 구조를 만들어내며 분화하죠. 그리고 리는 분화된 차이는 질서 속에서 구조화되고 통일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원리, 법칙,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게 성이라고 그랬죠. 이 성이라는 거는 구조를 넘어 존재의 본성이 드러난 심층적 밝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형이상학에 있어서의 인간의 내재던 것보다는 이건 우주론적 관점이고 요거는 이제 그 심성론의 관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는 본성은 삶의 실천 속에서 완결되며 그러니까 삶의 실천 속에서 완결되며 전체 밝음의 운동을 한 점에서 통합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이 멈춤의 상태를 유도를 하는 게 지금 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로서 최종의 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모습은 뭐예요? 정견의 입장을 갖는 힘을 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새로운 형태에 있어서의 또 정반합을 우리는 실천적 그 오항 구조에 들어가면 또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빛의 존재를 열고 세계를 구성하며 본성을 드러내고 삶 속에서 완성되는 다층적 변증법의 우주론입니다. 이 우주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일치사상의 빛은 현대 철학의 빛 개념을 통합하는 변증적 존재론이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계시는 광이고 메릴로퐁트의 가시성은 명이고 시몬도의 들레저의 질서 강도는 리이고 메릴로퐁트의 퐁트와 마리옹의 본성 과인 현상은 성이고 하이데거 들레저의 실천 응답 삶의 형식은 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대응시키는 구조 속에서 일치사상은 이 모든 것을 빛의 변증법적 완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치사상의 빛은 존재론 그러니까 광이죠. 현상학 명이에요. 구조론 리예요. 본성론 성이에요. 실천론 지로 확장이 되는 현대 철학의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초통합적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광명, 광명, 이성, 지까지가 선언적 오항 구조인데 이 또 다른 이 지에서부터가 뭐죠? 지가 실천론이죠. 따라서 이 실천적 오항 구조가 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유형계와 보이지 않는 무형계의 그 연결의 속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일지사상을 매개로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리가 되는
광명 리성지의 입장을 지니고 그 매개체가 또 다른 실천적 입장으로서의 오황 구조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